오늘 그 도형의 이동 부분 공부를 할 건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되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이유와 원리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 뭐 어떤 팩트들을 그냥 단순히 외우고만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거를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식이 이렇게 바뀐다, 뭐 점에 이렇게 뭐 달라진다, 뭐 대칭이동시키면은 뭐 식이 이렇게 바뀐다, 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리된 사실들을 외워서 대응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그걸 외우자마자 문제를 풀 땐 잘 풀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걸 마주했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 순간 즉석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연습과 그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각각의 과정들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들을 좀 철저하게 밝히면서 원리를 이해하는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가장 쉬운 것은 점의 이동이죠. 그렇죠? 점을 그냥 단순히 이동시켰을 때 걔가 어느 점에 위치해 있는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킨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2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1,2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이 점이 어떤 점이 되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요. 그러면은 4,2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만약에 그냥 y축 방향으로 뭐 1만큼 평행이동시켜요. 그러면은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은 그냥 진짜 우리가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기존에 있는 점의 좌표에다가 m을 더하고 n을 더해서 그래서 뭐 원래 기존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a 플러스 n, b 플러스 n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대칭이동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대칭이동.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이동시키면 그럼 그 점은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점은 홀라당 아래로 내려가고 그치? 아래에 있는 점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y 좌표는 달라지는데 x 좌표는 그대로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본다면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3,2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 요 정도쯤에 찍혀있겠죠? 자, 이 3,2를 내가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대칭 이동되면은 분명히 이 x좌표는 동일한 채로 얘가 따다다다다다다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게끔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3,2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가 요게 2였을 텐데 그럼 당연히 여기만큼 내려가는 것도 이제 이만큼 내려가는 거겠지? 그래서 3,-2가 된다는 건 너무나 직관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a, b라는 어떤 점이 있을 때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당연히 a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b가 -b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7 뭐 이런 것들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뭐 3,-7이 된다 이렇게 일반화되어서도 그 다음 실제 예시를 들어서도 잘 대답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는 어떨까요? 이 점 재활용할까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분명히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점이 꽝 하고 찍힐 텐데 그때는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이 길이 3이죠. 이게 아까 3,2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도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3,2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y좌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x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화 시킨다면은 a, b 그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그럼 뭐만 달라진다? a가 -a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a, b라고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뭐 여기까지는 질문이 없을 텐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약간 조금 생각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점이 어떤 특정한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x축이나 y축 이런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는 1, 뭐 y는 3 뭐 이런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했었을 때 얘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역시 또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 또 3,2가 있습니다. 3,2. 3,2를 찍었는데 내가 이거를 x는 1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어요. x는 1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그럼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것과 이 뭔가 이렇게 그 알고리즘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 이 y좌표는 변하지 않고 x좌표는 변하는 그런 형태로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2라는 것이 슉 하고 넘어가서 여기 어딘가에 찍힐 텐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만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아까 x좌표가 3이었고 얘가 이 뭐였지 이 선이? 이게 x는 1이었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길이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이 순간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 이거 뭐 공식화 시켜야 됩니까? 딱히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외우는 애들이 제일 바보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삐리리 말고 y는 삐리.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이 점 재활용해서 y는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대칭되는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일단 3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3,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3칸만큼 내려갔지? 그럼 그 상태로 또 3칸만큼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 도합 6칸만큼 내려가는 거겠네?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치? 역시 이것도 딱히 외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볼게. 어떤 점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1,2 x축, y축, 1,2의 콩. 자, 이것을 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킬게. 그럼 어떻게 되지? x좌표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좌표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그치? 완전히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a, b라는 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는 그럼 그때도 같은 방법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점 대칭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초등학교 때 점 대칭이라는 걸 뭐라고 공부했냐면, 원래는 점 대칭이 얘에서 얘까지 가는 만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을 했을 때 위치하는 곳이라는 것으로 원래 점대칭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선대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점이 이 선까지 떨어진 거리만큼 이 대칭점에서도 이 대칭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간 만큼 똑같이 가서 콩 찍으면 이게 선대칭 아닙니까? 그쵸? 점대칭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까지 간 만큼 똑같이 가면 그게 점대칭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애기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를 회전으로 좀 설명을 했었던 게 초등학교 과정이었어요. 여기다가 꽝 하고 앞점을 박아놓고 얘를 빙그릇 돌려라. 180도 돌리면 그게 점대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그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간 만큼 똑같이 가면은 그게 대칭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빠꾸 했지, 그치? 그럼 얘 당연히 빠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또 3,2 하자. 나 이렇게 오늘 3,2가 줍니다. 자, 3,2를 예를 들어서 뭐 1,4? 1,4에 대해서 한번 대칭시켜 봅시다. 1,4. 1,4는 한 요 정도쯤 찍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쓰자. 내 기억력이 금붕어니까. 3,2 얘는 1,4 쓸라 했어. 잠깐 이제 딴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3,2에서 1,4까지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되죠. x좌표는 어떻게 변해요? 이만큼 줄었어요. y좌표는요? 이만큼 늘었어. 아니, 그럼 이만큼 줄었으니까 역시 이만큼 줄어서 여기 도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늘었으니까 이만큼 늘어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이만큼 줄고 이만큼 되니까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a, b라는 것을 m, n에 대하여 대칭시키겠다 그러면은 a에서 m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m에다 똑같은 짓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n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바탕으로 역시 n에서 똑같은 만큼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해서 식을 쓸 수는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해볼까? 요거를 a, b라고 하고 얘를 m, n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이걸 내가 a랑 m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얘에서 얘를 뺀 만큼 a 빼기 m 만큼 얘에서 얘를 보내면 되는 거지, 그치? 이 길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다가 a 빼기 m을 빼면 돼. 즉 2m 빼기 a라고 쓰면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랑 얘의 중간이 얘잖아. 그러니까 평균 내면 얘다라는 걸 이용해서 더했을 때 2m과 2n이 나오도록 만들어줘도 괜찮겠지, 그치?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점은 2m 마이너스 a, 2n 마이너스 b라고. 근데 요거 왜 외워?
아 선생님 지금 외워서 썼잖아. 아니야 나 지금 바로 판단한 거야. 나 지금 방금 만든 거야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굳이 외우지 말고 그냥 뭐 여기서 2개 더해가지고 2n 만들어주고 2개 더해서 2n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이거 판단만 내리면 돼. 어차피 나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익숙해진다면은 한 3초 5초 만에 판단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데 내 메모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니까. 알겠죠? 네. 어차피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점에 대한 이동을 얼추 했어요. 빼먹은 거 있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안 했네. 아이 중요한 거. 자 y는 x,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시켜보자. 응. 선에 대해서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남았네요. 자 요놈을 파란색으로 한번 세볼까? 자 y는 x. 나 직선 잘 그리잖아. 와우. 약간 놀리는 것 같아요. 아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칭되면 이제 여기가 어딜까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여기서 쓰는 종이는 너무 좋은 종이라 가지고 안 비치는데 뒤에가. 잘 보일까? 이게 뒤가 비쳐야 되는데. 자, x축, 진하게 쓰네요. y축 보일까? 아이씨 안 보이네. 자, 내가 그냥 쓸게. 자, 이렇게 이 x축, 이 y축이야. 그대로 덧그린 거예요. 속임수 아니야. 나 그냥 그대로 그린 거야. 알겠지? 나 믿지?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y는 x라는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또 안 보이겠지? 아이씨. 별론데. 아이씨. 아무튼 속임수 아니야. 자, 이렇게 뒤에다 그냥 그대로 그렸어. 이거 그냥 비친다고 생각하면 돼. 비친다고, 알겠지? 자, 내가 이 파란 선에 대해서 얘를 홀라당하고 회전시켜 버릴 거야. 알겠지? 자, 미리 보지 말고. 자, 이 파란 선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알겠지? 자, 좀만 기다려봐. 자, 이거 양 끝을 잡고 아니요. 나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알지? 대답해줘. 그래, 고마워. 오케이, 나 따봉 받았어. 자, 자, 여기에서 이 선에 대해서 이거를 회전시켜 볼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자, 슉. 어떻게 됐어? X축이 Y축으로. 그래, x축이 y축으로 바뀌고 y축이 x축으로 바뀐 거야. 다시 갈까? 응? 자, 이 상태에서 나 진짜 이거 자꾸 그냥 돌리기만 해. 돌리기만 하는 거야. 자, 어떠한 트릭도 없어요. 슉. 어때? 어때? 진짜 신기하지? x축이 y축이 됐고 y축이 x축이 됐어. x축 양의 방향이 y축 양의 방향이 됐고 y축 양의 방향이 x축 양의 방향이 됐다고. 다시 슉. 슉. 어때? 슉. 슉. 얘네들 그냥 위치만 역할만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역할만 이렇게 싹싹싹싹 바뀐다고. 그치? 응. 자, 역할이 바뀌니까 당연히 얘가 이 선에 대해서 홀라당하고 넘어가면은 x랑 y의 얘네들 역할만 바뀐 채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가 이게 이 체인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게 2,3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실습 만들면 썸네일하면 될것 같아요. 그럴까? 오케이. 오늘 썸네일 하나 왔고. 요즘 내가 썸네일 작업을 못 해가지고 진짜 막 별 영상 찍을 때 막 별의 이상한 행동 막 다 했는데 그런 것들 하면 또 조회수 한 190개 나오겠지? 190 아니죠. 100만 노래. 100만? 100만 유튜버. 오케이. 누가 봐줄까? 그거 휙휙한다고 100만이 볼까? 안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봤어요? 그 4초짜리 영상? 못 봤어요? 내가 4초 안에 수원 수업 하나 끝냈잖아. 수원 지수 파트 수업을 내가 한 4초 만에 끝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도 누르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 딱 들어가서 야, 그 구독 한번 눌러볼래? 라고 했는데 그거 내 이름 없다.
아니면 야 수학에 빠지다면 검색해볼래 했는데 구독 중이 아니라 구독이라고만 하고 검은색 이슈 다 찍히고 있잖아요.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도 괜찮다고 보기만 하면 된다고 구독과 좋아요 뭐 필요해요. 나는 미련 안 갖습니다.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안 누르면 뭐 어때? 여기 재원된 숫자보다 구독 숫자가 더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에 대한 이동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시키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림 한번 그려가지고 해봐요. 나중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싹 그려서 이번에 그 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야. 지금 뭐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자 x랑 y 이렇게 있잖아. x축 y축. 이거 분명 y는 x가 여기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야. 이대로 내가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양 끝을 잡고 이거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슉,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x축 양의 방향이 y축 음의 방향이 되고 그다음 y축 양의 방향이 x축 음의 방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x 성분, y 성분이 바뀌면서 걔네들의 부호까지도 반대로 바뀌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도 같이 학습을 좀 해봤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어떤 선에 대해서 그 대칭 이동하는 걸 하나를 더 문제에서 마주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y는 2x에 대해서 대칭,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상황들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마주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그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기에 말 나온 김에 할까?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심어야. 지금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그냥 따로 공부하고 또 따로 질문하셔도 돼요.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학구열이 뛰어나 보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 자, 이 y는 2x. 자, 이거는 뭐 a, b라고 합시다. 이 이동된 점은 우리가 m, 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 m과 n을 a랑 b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자, 이 대칭축과 이 파란색 선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얘 두 개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a 빼기 n분의 b 빼기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거랑 2랑 수직이니까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서 n과 n에 대한 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a랑 b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치? n과 n에 대한 식 하나를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만 더하면 되네? 하나만 더하면 내가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n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랑 얘의 중점이 그 직선 위에 있다. 하나씩이 또 나오네? 그럼 풀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 행동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죠.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자, 됐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넘어가냐? 184쪽이요? 이게 아닐까요? 다 점에 대한 얘기밖에 없나? 뭐야? 왜 직선에 대한 얘기가 없어? 섞여 있나? 이게 책이? 도형의 방정이 이게 섞여 있구나. 오케이. 나는 그냥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쓱 하고 다 돌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뭐 원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또 그렇게 이동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이 어떤 도형을 또 대칭 이동시켰을 때 그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뀌면 된다고 했었어.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은 조금 그게 아니야. 자, 일단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표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fx, y라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해요. x랑 y 사이의 관계식. 그냥 의미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 뭐 원의 방정식, 그 다음 이차함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x랑 y로 이루어진 관계식 그쵸?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fx, y는 0이라고 쓰는 그런 형태들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것들이냐면 y는 이게 아니라 x랑 y로 이루어진 식은 0의 꼴로 써진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단에서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마주할 거거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더하기 y는 0. 이런 것들. 2차 함수겠지, 그치? 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5는 0. 역시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x랑 y로 이루어진 식은 0의 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를 이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 이거랑 조금은 닮아 보이잖아, 그렇지? f도 있겠다, 괄호도 있겠다, x, y도 있겠다. 그러니까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 완전 다른 소리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해석하는 방법이야. 관계입니다 라는 소리. 관계입니다 땡땡.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x, y를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로 바꾸는 그러한 변한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2라는 것을 여기에다 입력을 했어. 그러면 뭐가 추출되는 거야? 2, 0이 추출되는 거야. 그러한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x랑 y 사이의 관계식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얘로 바꾸는 이 변환을 f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거랑 이거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지. 전혀 안 비슷하거든? 그쵸? 전혀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헷갈릴 저기가 아니다. 일단 요것부터 먼저 좀 밝히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끔 가다가 이게 또 나와요. 그 문제 조건이. 다음 변환에 의하여 어떤 점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혹은 다음 변환에 따라서 어떤 방정식을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평행 이동시킨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에 그 문제 조건에 종종 등장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 이동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를 도와줄 조수가 누구냐면 2차 방정식, 엣지, 2차 함수, 그리고 원의 방정식.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이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검증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원의 방정식 가지고 검증을 해보는 것으로 약간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자, y는 x제곱부터 먼저 그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자, x가 0일 때 y 값은 얼마? 야! 0. x가 0일 때 y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1,1에다 점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 값은 얼마야? 4 해가지고 여기 이제 2,4에다가 점 찍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 값은 너무 크니까 일단 생략합시다. 이렇게 딱 3개의 점만 찍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x-3의 제곱입니다. 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의 제곱이 나오면서 y좌표가 0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0,0에다가 점을 찍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0의 제곱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x는 여기에서는 누굴까요? 3이겠죠. 즉 이 x는 3일 때 y의 값이 똑같이 0의 제곱으로 나오면서 3,0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x에다가 1을 대입했었을 때 나타났었던 그 스토리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타납니까? 4. 그치? 그래서 여기 4를 대입하시면은 1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 4,1에 점이 뻥 하고 찍히게 되겠죠. 자, 이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스토리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집니까? 5를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죠. 따라서 5,4의 점이 꽝 하고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점들을 찍어보니까 나타난 그림이 파란색이 검은색보다 오른쪽으로 3칸 더 떨어진 곳에 있네? 라는 걸 관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식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한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얘가 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해서 그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얘 그림을 그려보니까 검은색이랑 비교해봤을 때 3칸만큼 오른쪽에 있더라라는 관찰된 사실을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해놨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가 -3인데 왜 얘가 -3만큼 평이동하는 게 아니라 3만큼 평이동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그냥 그려보니까 그렇던데? 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그냥 그려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얘가 x-3이 됐다 보니까 3만큼을 빼야 되잖아. 우리가 뭔가 대입하는 수에서 3만큼을 빼야 되잖아. 그 3만큼 뺀 게 얘랑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려면 얘에게 대입하는 숫자보다 당연히 얼마만큼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똑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어? 그래요. 그래서 3만큼 더 큰 곳에서 그 일이 벌어졌었던 거야. 여기 -3이 있다 보니까 3만큼 더 큰 거를 집어넣어야만 같은 일이 발생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도형의 방정식은 여기에 써져 있는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겠구나. -3이 적혀있어? 야 그러면은 3만큼 더 큰 놈 데리고 와. 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5가 적혀있어? 야 5만큼 더 큰 놈 데리고 와. 가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5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5만큼 더 오른쪽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x 플러스 2라고 적혀있어? 그러면은 야 이만큼 더 해준대. 야 이만큼 더 작은 놈 데리고 와.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작은 곳에서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예요. y.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얘기할 때는 이 뒤에다가 플러스 q 이렇게 붙였어. 사실 근데 그거는 아니. y 대신에 y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었던 거야. 원래는. 그거를 이항시켜서 플러스 이렇게 냈었던 거고. 역시 이것도 같은 이치. 야 y가 지금 이거 앞에 2가 지금 빼졌어? 야 그럼 이만큼 더 큰 y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야 이 등식이 성립하겠군. 이해됐어? x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y만 또 따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머리 뒤죽박죽 복잡해서. 그러니까 x랑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y 대신에 y-2가 적혀있다면은 이만큼 더 큰 y가 대입되어야 같은 일이 발생하겠구나. 만약에 y 플러스 5가 적혀있어? 그러면 5만큼 더 작은 y가 대입되어야 같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2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2만큼 뭐 평행이동 이게 아니라 -2에 뭘 해주기 위해서?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 되게 중요한 거야. 그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변형된 y를 집어넣어야 된다. 변형된 x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설명에서 이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아니 선생님 이 도형의 방정식은 근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면은 x 대신에 x-2를 쓰라고 해놓고서 점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은 내가 그 이만큼 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반대다. 알겠어. 반대라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젠장 x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x로 쓰래. 그럼 얘는 왜 똑같냐 이거야. 아니 점에서 아까 전에 평행이동할 때는 점의 평행이동은 플러스 2라고 적혀있으면 플러스 2만큼 하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행이동할 때는 플러스 2라고 적혀있으면 -2만큼 평행이동 시키라며. 거꾸로 갔잖아 이거는. 근데 왜 평행이동은 그렇게 거꾸로 갔으면서 왜 대칭이동을 할 때는 왜 도형의 방정식이든 아니면 그 점의 이동이든 왜 똑같은 짓을 하게 그렇게 시키냐. 이게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아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셨을 때 그랬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한 문장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 식의 변형을 그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것. 자, 마찬가지로 특별 출현 y는 x-2의 제곱입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당연히 뭐가 어떻게 돼요?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겠느냐 이거야. 뭐 물론 우리는 이게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럼 왜 이렇게 생겼겠느냐 이거야. 자, 얘는 사실 원래 원본은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y는 x-2의 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뀌어졌었던 거야. 그럼 이게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보자고. 자, 봐봐요.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얘네가 이거겠지. 야야야, y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 야, 그거 효과 상쇄시키도록 부호 반대인 거 갖고 와.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y, 즉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 걸 다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y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부호가 반대인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라고. x좌표는 그대로지만 y좌표의 부호는 반대인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던 거야. 얘에 비해서 모든 x들이 전부 다 y좌표의 부호는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점이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찍힌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가 마이너스 y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부정의 부정. 야, 너 정말 오늘 너 오늘 정말 못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잘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응. 이중 부정. 이중 부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부정을, 즉 마이너스를 넣어야지만 이게 다시 원래대로 바뀌는 거야. 근데 평행이동은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2쪽으로 뭐 보내버리면 이게 막 상쇄가 돼요? 뭐 이열치열이야? 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뭐 마이너스 2가 상쇄가 돼? 아니잖아. 마이너스 2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만큼 가야 그게 상쇄됐었어. 근데 마이너스 y는요? 이 부정의 부정이 되어야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y를 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식에서 그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한 점들이 선택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 그러면은 오직 식에서 뭐만 바꾸면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바꾸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x좌표는 동일하지만 y좌표는 전부 다 반대가 되게끔 나와야 되거든.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의 y 대신 마이너스 y로 바꿨어야 야, 부호 반대인 거 갖고 와 라고 해서 그렇게 모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점을 평행이동해요. 그럼 그냥 솔직하게 가면 됩니다. 하란 대로 가면 돼요.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시키래요. 그러면 식에 만약에 플러스 a가 되어 있어. x 플러스 a라고 적혀 있어. 그럼 원본에 비해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겠구나. 왜? 플러스 a의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식에 뭐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겠구나. 왜? 플러스 3의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점과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백지 테스트에 이 내용 꼭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냥 귀뚱으로 흘리고 넘기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 점을 대칭이동하는 거. 그냥 솔직하게 가란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y좌표 부호 반대로 바뀌겠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x좌표 부호 반대로 바뀌겠죠. 그냥 솔직하게 그거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단 도형의 방정식은요, 헷갈릴 수 있어. 아까 평행이동을 같이 맞닥뜨려서 생각해본다면은 이거 지금 플러스 2면은 이게 마이너스 반대로 해야 되나?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사실 y좌표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 한번 속임수겠지? 그럼 x를 반대로 바꿔야겠지? 아니라고. 그게
그게 아니라 y의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야지만 그 아이들이 집합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결과만 여기다 쭉 다 정리해가지고 써놓으면은, 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시키면은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으로 바꿔서 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면은 x는 그대로 있지만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바꿔서 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다면 마이너스 x로 바꾸고 얘는 y로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이렇게 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면 x랑 y가 모두 다 부호가 반대로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야야,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야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주면 돼? 자리를 바꿔버리면 자리가 바뀌어진 애들이 여기에 딱 모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역시 f y, x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함수를 공부할 때 역함수하는 얘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질 요소이기도 합니다. 역함수의 식을 구할 때 x랑 y 둘의 위치를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쓰곤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나 진짜 이것 때문에 애들이랑 매년 싸워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m을 붙인 게 아닙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y는 2x 마이너스 7,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라. 그럼 y는 2 괄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셔야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가지고 쓰는 거 아니라고. y는 2x 마이너스 8 아니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마찬가지야. 다른 것도 다 똑같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 쓰는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쓰는 거야. x랑 y랑 자리 바꿀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3x 플러스 5. 자,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뭐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x가 아니라 3x네. 그래, 너네는 한 몸이니까 3y는 x 더하기 5. 진짜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반대로 쓰고 있었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 x는 3y 더하기 5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원래 제대로는 이거 x랑 y만 그냥 계속 바꾸면 돼, 그렇지? 근데 3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아까 그럼 제대로 쓴 건가? 3x는 y 더하기 5? 모르겠어. 걔네들의 머릿속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얘네들을 같이 덩어리 묶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x랑 y만 바꾸는 거야. x랑 y만 서로 이동되고 변하고 그러는 거. 오직 x랑 y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변형시킬 때는 지우개로 x만 쓱 지우고 y만 쓱 지우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냅둔 채로 그것만 바꿔서 변형시켜 써주시면 된다. 다른 어떤 주관적인 판단은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설명의 끝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 사실상 다 했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을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근데 어떤 직선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것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조금 고민 중인 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점을 그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그 아이디어를 한번 적극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를 마주할 때 한번 그건 도전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지금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 유형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설명해주는 꼴이 되니까 별로 그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선 위에는 어떤 점을 찍고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선의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또 이 단어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유명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같이 해볼게.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게 그 경로가 되잖아, 그렇지? 이 경로가 최단 거리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뭐 이게 최단 거리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최단 거리일 수도 있겠지. 그건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뭐 따져보기 전에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그럼 왜 대칭을 시키느냐? 자, 이 바로 앞에 있는 선을 가지고 볼게요. 내가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무슨 삼각형이나? 합동인 삼각형이야. 왜? 얘는 공통변이죠. 이거 직각이죠. 이 선 길이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검은색이랑 파란색 선은 이 점이 어느 곳에 위치하던지 간에 언제나 같아요. 이 두 개 선의 길이. 그러면 한번 손치고 생각해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의 합은 파란 선과 검은 선 길이의 합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결국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여기 어딘가를 찍고 가는 그 경로를 그릴 건데 그 경로가 최단 경로면 좋겠다라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어주면 돼요?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쫙 그어주면 되겠지. 아, 여기는 이 점을 찍고 갈 때 얘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경로를 그리자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가장 좀 유명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받는 그 프린트를 가지고 한번 잘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그젠플, 개념 체크,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예제까지 한번 쭉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지 테스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 하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그젠플까지는 좀 확실히 다 풀고, 그 다음에 개념 체크까지는 풀 시간이 안 나더라도 거기까지 좀 풀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저 2시 반에 가야 돼가지고. 알겠어. 일단 그 시간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봐.